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 돌파 에이플의 제 305화 대작이죠. 진격의 거인 첫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전두입니다. 알렉스입니다. 뭐요? 아, 나 잠깐 생각했어. 안 나온 줄 알았네. 내 이름이 뭐지? 네, 알렉스 왕 김. 왕이가 김인가? 아유, 한 살 먹었더니 머리가 안 따라요 이제. 이제 그런 거 없앤다잖아요. 뭐? 한국 나이 없애는 운동. 그치, 아, 그래요? 내가 진짜. 한국 나이 없애기 아니, 운동본부 실제로- 본부장이잖아. 실제로 이제 없애려고 한다고.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돈 되게 많이 투자하고 있어. 투여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지. 자, 진격의 거인 저희 만화책으로 일단 진행할 텐데 아마도 이제 애니로 많이 보셨을 거고, 네. 이제 작년에 완결이 됐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지금 다룰 만한 대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해봤습니다. 네. 자, 들어가기 전에 청취 탑10 먼저 발표를 하고 갑자기 김을 빼는 느낌이 있지만 자, 12월 10일부터 1월 6일까지 4주간이고요. 자, 1위 꼬꼬빠님 9일 16시간 56분. 그리고 2위 곽양신랑님 7일 9시간 12분. 3위 에일리언 666님 4일 16시간 14분. 그리고 4위 다이쿠님 3일 22시간 29분. 5위 일루미너티님 3일 17시간 27분. 자, 6위 최채영님 3일 12시간 29분, 7위 무풍쿠마님 3일 2시간 58분, 8위 균홍님 2일 23시간 59분, 1분이 모자랐네. 9위 타오버님 2일 8시간 52분, 10위 비스크 팡팡님, VISK 팡팡님 1일 19시간 36분. 아, 감사합니다. 혹시 4주로 하니까 굉장히 크군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도 많이 보이네요. 비스크 팡팡님. 비스크 팡팡, 에일리언 666. 오, 에일리언인데 오맨인가? 굉장히 적그리스도 적이다. 자, 진격의 거인 이야기 해봅시다. 네. 자, 일단 개요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작가는 이사야마 하즈메. 음. 논란의 인물이긴 하죠. 음. 약간 우익 쪽에 가까운 게 좀 들통이 나서 만화책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게 뭐 그냥 대놓고 좀 하는 것도 있고 네. 만 23살에 본작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납득이 가더라고. 만화책 내용이나 이런 전개 방식이. 근데 보통 이 나이 때 많이 해 천재들을. 아니 그러니까 내 작품은 재밌게 봤지만 약간 중이병스럽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런 점들이 많이 약간 그런 게 있지. 되게 처절한 느낌을 많이 뒀잖아. 네. 근데 중간중간 그래서 되게 낯간지러운 대사들이 거기에 적용이 좀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법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막 간지럽다는 얘기를 하잖아, 캐릭터들도. 근데 그런 식의 조율은 좀 하고 있죠. 어쨌든 이 작품으로 데뷔했을 때 엄청나게 핫했던 거지. 연재처는 뭐 소년 점프로 알고 계시는 분 많은데 전혀 아니죠. 별책 소년 매거진에서 연재를 했어요. 별책이란 게 있네. 그러니까 뭐야 이거? 아,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월간 소년 매거진이랑 또 다른 건데, 아무튼 여기 그 창간호부터 연재를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거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었던 거지. 어허. 그래서 연재 기간이 2009년 10월호 이 별책 소년 매거진 창간호부터 2021년 5월호까지 연재를 했고 권수로는 34권으로 완결이 됐죠. 대단하네요. 자, 이 작품은 2011년 코단샤 만화상 소년 부문 수상을 했고 2011년 이 만화가 대단하다 남성 부문 1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사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뭐든 1위면 근데 이 만화가 대단하다 1위 같은 경우는 화제성으로 좀 많이 뽑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쪽도 뭐 오늘의 우리 만화상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근데 뭐 대여섯 작품 뽑는데 여기서도 뭐 순위 쫙 매기잖아요. 근데 전문가들끼리 하면은 그 해에 가장 뭔가 반짝였나 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뽑고 굉장히 좀 독특한 작품. 그러니까 테라포마스 같은 게 이제 그때 굉장히 인기였다 그러면 1위에 오르고 이랬던 거지. 알다시피 근데 테라포마스 뒤로 갈수록 좀 이상해지잖아. 그치. 일본은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때 굉장히 핫한 작품이었다. 그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프에 가져갔는데 내쳤대. 네. 안 어울리지. 그러니까 점프다운 걸 가져오게 이랬다는 거 아니야. 전혀 점프스럽진 않은 만화가 된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년 매거진의 연재가 됐기 때문에 소년 만화인 건 분명하지만 그 질감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죠. 어떻게 보면 최근의 조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점점 더 소년 만화가 잔혹해지고 약간 그 청장년층까지 끌어안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거기에 가장 선두에 서 있었던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2013년에는 TV 애니메이션 1기가 방영이 됐고 현재까지 4기가 방영 중입니다. 네. 굉장히 오래 하고 있어서 애니메이션 애니가 재밌는 걸 아는데 이걸 보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면 그쵸. 시즌 4까지 봐야 되는 그런. 이거는 죽으라는 거다. 저는 뭐 원래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상관없었는데 뭐 이걸 처음부터 본다고 하면 되게 막막할 것 같긴 하더라고. 자, 스피노프 작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국내에도 출간된 게 이제 뭐 진격 거인중학교 뭐 이런 식의 약간 개그 만화 이런 것도 있고 라노베도 여러 작품이 있고 실사 영화도 됐었죠. 이시하라 그래요? 사토미 나온 네. 거. 2편으로 나왔던 그리고 연극으로도 이제 컨버전이 됐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뭐 알잖아. 뭐 일본에서는 다 만든다는 거. 게임도 있나? 라는 생각이 있을 들어요.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없는 게 이상해.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도 만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지. 그렇죠. 자, 뭐 이런 정도고 뭐 1억 부가 넘었나요? 그렇죠. 이게 발매 부수가. 왜 대작이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많다. 1억 부 클럽에 든 만화가 일본에서도 진짜 몇 개 없어요. 20종류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 있는 것들이 우리가 다 아는 것들 있잖아요. 뭐 원피스, 고르고 13, 드래곤볼, 나루토, 코난, 뭐 귀칼, 마세다린 이런 수준의 것들이 1억 부가 넘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어허. 자, 이제 대작에 대한 의심을 걷어주세요. 대작 인정. 무조건 대작이다 이 정도면. 그리고 어쨌든 화제작인 건 분명하잖아.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진격의 거인이란 만화가 있다라는 사실은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거야. 그때 당시에 무슨 뭐 마케팅 용어로 진격의 뭐뭐뭐가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심지어 TV 개콘에서도 프로에서도 나왔어요. 그 초대형 거인이 머리를 내미는 이거를 개콘 어떤 코너에서 활용을 한 적이 있다니까. 대단하다. 그걸 내가 정도로? 보고 야 역시 이게 메이저지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 1권이 나왔을 때도 이걸 보면 되게 충격을 먹긴 했거든요. 저도 그쵸. 당시 기억이 생생한데 이게 이 만화가 대단하다 1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네. 이제 그때 딱 출간이 됐는데 너무 서툰 거야 그림이나 이런 게. 근데 그 서툴기 때문에 그 거친 표현들이 대단하더라고. 네. 특히 1권에서 어머니가 이제 씹혀 먹는 장면이 나오면서 네. 야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뭔가 도약한 느낌까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설정 같은 게 너무 새롭기도 했고 아무튼 대작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캐릭터 소개를 어떻게 할까 진짜 고민했는데 왜냐면은 너무 뒤로 많죠? 갈수록 주연급들이 다 대체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앨런 예거가 주인공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일본어 가타카나 표기로는 에렌 예가라고 하잖아. 네. 그러면 이게 또 이제 다 독일어식 이름이잖아요. 등장인물들이. 그래서 에렌 예가가 맞는 것 같은데 앨런으로 만화책에는 표기가 돼 있습니다. 자, 주인공이고. 만화책 자체가 조금 오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 이름마저도 이렇게 아주 이럴 오래전에 정도면. 한 거라서 그런 거 아닌가? 네. 뭐 2011년이면 그렇게 한국에서도 약간 뭐 그 정도 2012년 정도에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좀 안타깝죠. 어쨌든 우린 앨런으로 할 거야. 엘렌 뭐 이런 거 뭐 내가 다 고치긴 했는데 일단은 만화책에 앨런으로 나왔으니까. 아 애니에서 엘렌으로 나왔다. 그래서 내가 착각했나 보다. 그렇겠죠. 자, 주인공이고 거인의 힘이 잠재되어 있는 소년이고요. 그리고 얘의 꿈은 뭐 조사병단에 지원해서 인류의 영토를 확장하는 거다. 아주 소년 만화스러운 열혈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미카사. 앨런의 친구이자 가족이다. 그리고 동양계로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흔치 않은 동양계로 표현이 되고 있고 최강 전투력 중에 하나야. 일단 얘네 동기 중에선 제일 센 거고 네. 다른 데 통틀어 봐서도 엄청 잘 싸우는 걸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입체 기동 장치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공중으로 막 그 와이어를 연결해서 이동을 하는 건데 상상을 해봐도 이게 보통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잖아. 네. 그렇죠. 예, 뭐 이런 정도의 굉장히 민첩함을 지니고 있고 어쨌든 뭐 잘 싸운다. 뭐 그런 정도인데 후로 갈수록 별로 하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지죠. 자, 그리고 아르민. 얘 같은 경우가 오히려 뭔가 좀 던져주는 게 있다가 또 슬쩍 사라지기도 하고 앨런의 친구. 지능형 타입이라고 적었는데 약간 찐따 느낌이 있잖아. 어렸을 때 맞고 다니는 거 앨런이 막 구해주고 뭐 이런 방식의 친구. 삼총사. 뭐 이렇게가 셋이 제일 중요한지 알았지만 금방 흩어진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더 넣었어요. 리바이 병장. 짝대기 4개가 아닙니다. 이 병장은. 뭐 병사장인가? 그거의 준말 아닌가? 약간 그런 거지. 조사 병단의 병장인 거지. 서열 네. 2위 느낌이었어. 네. 3위 아닌가요? 왜냐면은 부단장이 있었고 뭐 그런 거 부단장이 있었나? 있었고. 그러니까 높은 거야. 그러니까 하필 병장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곧 제대할 것 같은 느낌인데. 단장님 이런 거 리바이뱀 뭐 이런 거 같은데 그건 아니다. 겁나 맞죠? 그런 얘기하면. 자, 인류 최강 전투원.
인류 최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약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키가 약간 왜소한 걸로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성격이 좀 안 좋지. 입이 되게 거칠고 나중에 나오지만 지하 세계에서 컸잖아 얘가. 결벽증도 있고 약간 그런 성격으로 묘사가 돼. 그래서 내가 부하는 또 챙겨 되게. 그런 거 있는 친데레지 뭐. 그래서 막 뭐라고 이제 막 거친 말을 쏟아내면은 막 거기에 애들이 반응하면은 내가 입이 험해서 그렇지 널 힐난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계속 나중에 그런 거 있어요. 옆에서 누가 번역해줘. 지금 리바이가 한 말은 이런 뜻이야. 어.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를 힐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실패했을 때 서로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필요한 의식이다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게 근데 알고 보면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그치.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요? 그렇죠. 맞지. 뭐 내가 그런- 널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막 그러면서 이러는 거. 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주변에서 봐가지고 하는데. 가스라이팅이라기에는 리바이는 한결같이 이런 놈한테 들었긴 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가스라이팅 할 것도 없는 게 얘 동료들은 다 죽어나가. 사실 그 표현도 나 몇 년간 거의 살아남은 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잘 싸우는 애들이야. 네. 리바이가 워낙 잘 써서 그렇지 이 가운데 살아남은 애들은 굉장히 잘 써. 그런 와중에도 거의 다 죽죠. 주변에 있는 애들이 뭐 그렇게 보면 돼요. 김전일급이네 완전. 아니 뭐 그런 얘 때문에 죽는 건 아니잖아. 아이고, 그래. 같이 있다 보면. 어쨌든 조사병단에 있으면 거의 다 죽는다. 살아남은 것 자체가 최강이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네. 일단 1권 제일 처음 벌써 압도적이지 초대형 거인이 나타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벽이 있고 그 초대형 거인이 머리를 내밀지. 그러니까 이 전까지의 거인들은 그 벽이 워낙 컸기 때문에 뭐 머리는커녕 뭐 거의 미치지도 못하잖아. 그렇죠. 근데 머리를 내밀었어. 이러면서 그 유명한 대사. 그날 인류는 떠올렸다. 녀석들에게 지배당했던 공포를, 세장 속에 갇혀있던 굴욕을. 뭐 이런. 이거 진짜 많이 회자됐죠. 여러 그치. 가지 뭐 웹사이트건 어디건. 패러디도 엄청 많이 됐고 지금 읽으면서도 약간 닭살이 돋네. 뭐 하여튼 왜 되게 웃긴 거 많았거든 그때.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때 앨런이 자다가 깨어나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근데 꿈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미카사 너 어째 머리가 자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이게 되게 큰 복선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되게 오랫동안 잠이 들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과거에 있어서 그때의 미카사를 뭔가 봤고 뭐 깨어났고 약간 이런 식의 복선처럼 보이더라고. 그런가요? 끝까지 보시면 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1권을 다시 보니까 느낄 수가 있더라고. 지금 생각하면은 진격의 거인 대부분 보다가 중간에 어느 순간 안 보게 됐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주위에. 저도 그중 하나. 다들 안 챙겨보고 네. 저도 저도 그랬고요. 그랬어요. 이제 작년에 이게 완결되면서 그 완본 세트를 할인을 해서 팔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거를 샀어. 그리고 1권부터 34권을 안 쉬고 쭉 읽으니까 아 이건 무조건 이어서 읽어야 된다. 끊으면서 읽으면은 놓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봤다가 그런 실패했던 분들은 어쨌든 완결됐으니까 한번 한 호흡 길게 읽어보면은 되게 다른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12권까지 산 다음에 안 샀더라고. 집에 12권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번에 보면서 내가 왜 그때부터 관심이 없어졌는지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준비하면서 후권을 사서 보면서 이런 내용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한 번에 12권까지 보면서 사실은 얘네 그 동기들과 그 관계가 잘 기억이 안 났어. 그러니까 낙권으로 보면은 근데 한 번에 보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더라고요. 그 교우 관계가 그게 어쨌든 이 캐릭터들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확실히 이어보는 게 큰 효과로 작용하는 그런 만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저 그리고 초대형 거인이 등장하기 전 상황이 나오는데 100년간의 평화였다. 그래서 이제 주둔 병단이라는 애들이 있지.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군인들. 맨날 술 먹고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이게 평화의 증거다. 뭐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앨런이랑 친한 군인 하나 있잖아. 네. 그 주둔 병단이 한네스라고 있죠. 얘가 맨날 술 먹고 그러고 하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평화다. 이런 와중에 이제 조사병단이 귀환을 합니다. 이 조사병단 같은 경우는 벽 밖의 세계를 말 그대로 조사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인류의 영토를 얼마나 넓힐 수 있는지 뭐 거인을 처치하기도 하고. 근데 얘네들이 귀환할 때 보면 거의 다 죽는 걸로 표현이 돼요. 네. 한 70% 이상 죽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되게 무용하다 여기죠. 진짜 뭐 알아온 게 거의 없다고 하니까. 맨날 나가서 죽어오기만 하고 식량만 축낸다. 뭐 그렇죠. 이러잖아요. 세금만 축내는 애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하러 바깥에 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우주 개발이 되게 무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거기 돈 왜 이렇게 많이 쏟아부어? 뭐 거기 뭐 있다고? 월수.
그래. 우리 발의 기지 세워야 돼.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야. 그래서 앨런 같은 주인공은 조사병단에 들어가려고 해. 왜? 그냥 바깥 세상이 궁금하다. 그냥 되게 소년다운 생각이죠. 네. 약간 크기로 보면은 뭐 서울 정도 크기인가 난 이런 생각이었거든. 근데 엄청 크지 않았어요? 맨날 생각보다? 인류 하는데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어떤 지도를 위에서 보면은 사실 되게 작으니까 얘네들이 바깥에 나가는 게 맞아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얘네들이 벽 안에서 100년간 평화롭게 살았다는 거 아니야. 네. 진짜 왜 나가야 되지? 근데 이제 주인공은 바깥 세상이 궁금하대. 그 밖에는 얘네들이 표현하는 게 뭐 소금으로 된 물이 있고 바다가 있고 뭐 화산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얘네도 바다를 못 봤구나. 그리고 아버지 역시 앨런의 아버지 역시 뭐 인간의 탐구심 얘기를 하면서 떡밥을 계속 흘립니다. 왕진 다녀온 다음에 지하실 보여줄까 했는데 지하실을 언제 보여준 거야 도대체? 뭐 그렇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동네 찐따 친구 아르민이 등장을 하죠. 얘도 바깥 세상을 되게 동경을 해. 얘 때문에 이제 앨런도 사실은 조사병단이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뭐 그런 꿈을 같이 키웠지. 그쵸. 이놈이 찐따긴 하지만 책을 많이 보는데 바깥 얘기들이 많아. 어. 이런 걸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금서로 지정을 해야지 이렇게 바깥으로 안 나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는 힘들었나 보죠. 뭐 기억 조작하는데 뭐 상관없지 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초대형 거인이 등장하는 도입부 시간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107년 전 이제 이 설정이 중간부터 나오는 거야. 인류가 거인에게 다 잡아먹히고 벽을 쌓아서 안전지대를 확보했다. 그래서 사실 이때만 해도 그 벽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쌓았어? 그러니까요, 저도.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후에 다 풀리죠. 네. 그러고 났는데 5년 전 초대형 거인이 등장하면서 참극이 시작됐다. 초대형 거인이 등장해서 벽을 뚫어버려요. 발을 네. 차서. 그다음에 이제 거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네.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먹히기 시작하지. 네.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앨런의 어머니가 잡아먹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이게 똑같은 잔혹함이어도 그런 전쟁에서 칼로 썰리거나 총으로 죽는 거랑 거인한테 사지가 뜯겨나가는 건 진짜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주 즐겁게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이 있습니다. 작가가 약간 변태 같아. 그리고 되게 무서운 게 거인들이 어떤 악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대부분 지능이 없잖아요. 네. 그냥 없죠. 아무 생각 없이 인간을 이렇게 씹어 먹다가 네. 또 뱉어. 일종의 재해처럼 그치. 표현되죠. 그런 게 굉장히 공포심을 나는 이게 뭐 거죠. 배고픔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놀이로 먹는 거고 그래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 뱉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쌓여있는 그런 네. 시체들도 있잖아. 네. 소화액은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 약간 녹는 것처럼 보이기도 네. 하고 그렇게 나오잖아. 어쨌든 그런 충격적인 장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럽게 네. 연출을 많이 했죠. 1권에서 정말 눈을 확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장치였어요. 이거는 본 다음에 이 작품은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했을 것 같아. 네. 물론 약간 취향이 안 맞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냥 악취미 같은 느낌.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먹히니까 이제 주인공 같으면 덤벼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이때 이제 주둔 병단원인 한네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때 앨런과 미카사를 데리고 도망갑니다. 네. 그래서 결국 살았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사기 애들 이제 훈련 그 종료 상황으로 가. 현재 인류는 벽이 이제 3중으로 쌓여 있었죠. 네. 가장 바깥 벽인 월 마리아를 포기했어. 초대형 거인이 발로 뚫어버려서 거인이 다 차지해버린 거지. 그래서 현재 가장 바깥 벽은 월 로제다. 뭐 이런 설정. 네. 그리고 이제 백사기 훈련병들의 성적이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꼭 누가 성적 발표 제일 잘 해야지. 싸우나. 어. 그리고 사실 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나온 애들 다 중요하더라고. 네. 10명이 다 10명이. 중요했죠. 심지어 아르미는 끼지도 못했잖아. 네.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다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미카사는 수석이었어. 존나 세다. 뭐 이런 거.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진짜. 앨런은 5등 애매하죠. 딱 네. 적당한 근데- 등수 아니야 이게? 앨런이 딴 건 몰라도 대인 격투는 엄청 잘한대. 떡밥이 네. 같이. 그렇죠. 이때만 해도 잘해서 어디다 써. 잘해야지. 많이 쓰죠. 그리고 상위 10명이 왜 중요했냐라면은 이게 헌병대에 들어갈 수 있다. 10명만. 꼴보직에 가야 네. 된다. 그 나머지는 병가를 따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선택을 해서 조사병단에 가면 개죽음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였지. 근데 그 이 10명 중에 2명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결국 조사병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결국. 되지. 다들 상황이. 이유가 있었지. 어. 상황이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 네. 그러니까 헌병대는 너무나 편한 거야. 중앙에서 살게 됐고 네. 그리고 개판이잖아. 나중에 보면은 네. 애들이 뭐 그냥 뭐 자기 일도 안 하고 신입 애들이 오히려 밖에 나가서 순찰 돌고 있고 나머지는 다 술 마시고 무슨 카드놀이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정중한 그 월 신화라고 해서 되게 작은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안에 작진 들어가는 않더라고. 네. 그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자, 그래서 이제 해산식 뒤풀이. 그러니까 이 돌출 도시로 또 설정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동그란 이제 벽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몇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가 튀어나와 네. 있죠. 네. 예. 왜 그러냐? 그래야지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면 거인들이 이쪽으로만 몰린다라는 거지. 네. 그러면은 사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훈련도 받고 막 이랬던 것 같아. 근데 결국 야 10위권 안에 들어서 여기도 이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 거지. 네. 자 그랬는데 앨런은 우리가 이렇게 잘 싸우는 애들이 조사병단에 지원해서 밖에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항상 장이랑 싸워. 장 크리스토프인가? 네. 눈매 사납고 약간 얼굴 기네. 얘도 말상이라고 말상이라고. 하잖아. 그냥 뭐 그렇게 말은 아닌데 네. 한 문세영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얘랑 맨날 싸워. 약간 라이벌 느낌이야. 그러니까 서로 가치관이 제일 다른 애로 나오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그냥 진짜 헌병단 들어가고 안 나올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그쵸. 다 중요했다라는 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보다 보니까 네. 후에 갑자기 애들이 거인으로 변하고 네. 이랬을 때 뭐야?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쭉 보다 보면은 아 얘네 캐릭터가 다 이제 인지가 되면서 머리에 각인이 되고 그래서 그 거인으로 변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그렇죠. 이 나쁜 새끼들 아니야 그거 막 속이고 네. 그런 것들이 아주 파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캐릭터의 서사를 몰랐는데 은근히 잘 쌓아놨더라고. 이게. 그런 게 되게 많아. 끝까지 한번 이 작가가 되게 치밀하게 복선을 다 깔아놓고 다 회수를 해요. 아, 해요? 병적으로. 다 진짜. 회수하긴 하더라고. 아, 돼요? 그 복선이 우리가 아는 복선도 있는데 이 결말을 한번 안 봤으면 도저히 모르는 복선이 있어요. 되게 아, 그래요? 스쳐 지나가는 대사들이나 여기서 슬쩍 바라보는 눈짓이나 이런 거를 책을 2번 보면은 와 이게 이거였구나 진짜. 그래서 이 전반적인 그런 세계관이나 막 전율이 느껴져요. 사람 다루는 방식 별로 마음에는 안 들었는데 이 끈질긴 이 캐릭터 쌓아가는 거랑 반전 회수하고 그런 것들이 탁월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 조사병단 지원할 거다. 얘네들이라 하면 앨런과 미카사와 아르민 정도지. 네. 그러고 나서 이런 게 떡밥인 거예요. 그 과거 앨런 같은 경우 아버지가 주사 놨던 기억을 떠올리고 이제 기절해. 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사가 그 밝혀지는 게 거의 한 16, 17권 가서 이게 무슨 주사인지가 나오는 거잖아. 네, 그런 거죠. 그냥 이게 뭐야 이때는 뭐 왜 기절하고 얘는 뭐야. 뭐 약간 기억의 착란을 좀 많이 일으키잖아 얘가. 네. 그런 떡밥이 있었는데 굉장히 후에 해결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성벽 위에서 동기들과 조사병단 막 지원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초대형 거인이 5년 전에 등장했던 걔가 다시 등장을 해. 갑자기. 그리고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입체 기동 장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보여주죠. 막 몸을 바꾸고 막 이제 베고 어쩌고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그러고 문만 또 뚫렸어. 이게 초대형 거인이 나타나서 문만 뚫고 사라진 거죠. 역시 얘는 지능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보통의 거인들은 지능도 없고 그냥 뭐 식욕도 없는데 그냥 먹기만 하고 뭐 이런 거였잖아. 네. 근데 분명히 뭔가 이상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인에 대한 설명이 지능 없고 의사소통 없고 온몸이 고열이고 생식기는 없고 인간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제 말한테 관심을 안 보이잖아. 네, 그래서 뭐 사슴이나 이런 거 그냥 관심이 없고 유일한 행동 원리는 식인인데 포식이 아니라 사육이 목적이다. 그리고 예전 인류도 뭐 거인 머리 정도는 날릴 수가 있었어. 근데 얘네들이 왜 칼 가지고 싸우냐? 이 머리를 날려도 1, 2분이면 원상 회복을 한다. 그래서 포는 약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죠 여기서. 네. 그렇죠. 그래서 입체 기동 장치로 그 커터칼 같은 걸 들고 그 목덜미 싹칼로 뒤로 꼭. 네. 한 방에 베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뭐 약간 약점. 나중에 왜 약점인지도 금방 드러나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게 된다. 그래서 휘어지는 그 칼을 여러 개 이제 착용을 하고 가는 거잖아. 뭐 그런 방식의 싸움을 하게 된 이유가 나오죠. 자, 시가지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데 미카사는 잘 싸우니까 전방 부대로 차출이 되고 네. 앨런은 이때 거인한테 잡혀서 발목이 잘립니다. 저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오토메일 같은 게 나오는 그렇지. 시계 그렇지. 세 개인가? 죽이진 않을 거잖아. 아, 네. 주인공인데. 그래서 벌써부터 이렇게 주인공의 다리를 잘라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아니, 작가가 짜잔 겨우 다리 자를 줄 알았어 그러죠. 자, 아르민이 죽을 찰나니까 앨런이 나서서 얘를 구하고 손이 잘리고 다시 대신 삼켜진다. 네. 일본인데. 일본인데. 그래서 주인공 교체? 근데 손 잘리고 발 잘렸으니까 분명히 뭐라도 달아서 나올 거다. 그렇지. 이거는 진짜 강철의 연구술사인데.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건 들어가면 이제 아르민 시점으로 나오는데 네. 이 말이 이 어떻게 보면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알기 쉬운 세계다. 이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얘네들의 행동 원리를 설명을 해주죠. 네.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 번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게 아르민이 볼 때 이제 거인한테 완전 당하는 것들만 여러 개 보여줍니다. 네. 일단 군인 중에 이제 여자애가 뭐 조금 꽁냥거리는 남자애 하나 있었어. 네. 얘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하반신이 없다. 그러니까 아르민이 그만해. 그래서 뭘 그만해 해서 봤더니 그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기행종이라고 표현을 하지. 네. 그러니까 사람만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행동 패턴인데 이상하게 뭔가 생각하는 듯이 아니면은 행동 패턴은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없게 움직이는 애들 기행종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네. 이제 보통 걸어다니는데 얘네는 뛰어다니지. 맞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미카사가 뭐 일격필살로 죽이는 게 나오고 역시 1등이다. 그런데 보니까 집마차가 문에 끼어가지고 지금 애들이 주민들이 탈출을 못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도시 상회의 보스 단역인 줄 알았지만 후에 굉장히 계속 중요한 나오죠. 역할로 나온다. 예. 얘가 이제 그 집마차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죽을 만한 상황이 된 거잖아. 네. 그때 이제 막 막무가내로 막 구니까 미카사가 와서 말하죠. 시체가 무슨 수로 말하지? 이 중이병성. 그래도 또 비켜줬어. 왜냐면 당연하지. 보스가 그랬거든. 나 위에 높은 사람 많이 알고 너 신고한다고 하니까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시체가 무슨 수로 말하지? 그래. 그래서 그랬다. 그리고 좀 중요한 장면, 이건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미카사 네. 과거가 나옵니다. 네. 괴한한테 부모가 살해당했어. 엄마는 동양인으로 보이고, 그러고 미카사는 납치를 당했지.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생각해 보면은 이때 괴한들도 다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냥 그렇죠. 그냥 강도가 아닌 거였잖아요. 그치. 일반 강도가. 맞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얘만 이 가족을 노릴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 근데 네. 대사를 보면은 네. 그 여자만 데려 나오라고 그랬잖아라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그게 마치 뭔가 값어치가 있다라는 게 네. 그 희귀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네. 그때는 아커만. 무슨, 네. 아커만가. 아커만가가 되게 중요했던 거야. 네. 노예로 팔라고 그런 느낌이었죠. 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그 어린 앨런이 구하러 와서 그 남자애들을 2명을 칼로 난잘라서 죽인다. 그런데 3명이었어. 공포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설정. 그래서 한 명한테 이제 막 맞고. 근데 그래서 이 세계는 잔혹하다 어쩌고 막 이런 거 막. 그러니까 싸워야 돼 해가지고 미카사가 찌르죠. 미카사 각성하더니 진각을 밟죠 완전히. 쫙 밟고. 나중에 보면 진짜 각성한 거였지. 이 잔혹하다 뭐 싸워 뭐 이런 식의 독백 나레이션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이제 애니메이션 만들면 더 이제 뭉클하다기보다 뭐 전투력을 막 불끈불끈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군가 느낌의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서 배우에서 심장을 관통해서 한 방에 죽인다. 네. 그리고 미카사 이때부터 앨런과 같이 살게 됐다. 앨런이 목도리 둘러주고. 그래서 또 그 앨런 목도리. 가족과 같이 살게 됐다. 네. 아 왜 뭐가 다른가? 앨런과 같이 살게 됐다면 좀 알잖아. 가족이 되었다. 그래. 어. 뭐 이렇게 호적 아버지 호적에 들어간 거다. 자기 호적이 아니라 미카사 예거다 너는 이제 뭐 이런 거. 그렇게 되고. 자 그리고 본부가 거인한테 포위가 당한. 현재도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본부라 함은 여기서 이제 그 입체 기동 장치에 가스를 주입해서 이 와이어를 발사하고 이거를 다시 죄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였잖아. 네. 그래서 이거 설정이 되게 재밌는 거야. 가스를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얼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스가 떨어지면 이거를 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거인한테 포위가 되니까 밖에 있던 애들은 움직이질 못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입체 기동을 하지 않으면은 2차원적으로 움직여서는 거인을 상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거인이 보통 못해도 한 5m 막 그 정도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작은 애가 5m인 거잖아요. 작은 애건 뭐 2, 3m도 있는데 대부분 다 5m 정도. 그러니까 5m, 땅바닥을 10m. 그냥 달려서는 상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막 애들이 그 본부에서 막 방법 있다 이러더니 권총 꺼내더니 야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더니 자기 쏴서 자살하고 이런 맞아요. 거 굉장히 깜찍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아르민이 이제 미카사랑 만나가지고 앨런이 죽었어 이런 얘기 해주지. 근데 미카사는 약간 안 믿는 듯한 느낌, 무시하는 듯한 느낌, 감상에 젖어일 때 아니라면서 다른 생도를 되게 어설프게 도발을 해서 그 본부로 전부 다 돌진을 하게 만들지. 너네는 뭐 안 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 얘기. 나 혼자만 싸울 거야. 뭐 니네는 뭐 루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니었어요? 애들이 그냥 알면서 저 오라는 얘기 같은데 그냥 가주자. 뭐 이렇게 도발당하진 않았는데 그냥 가주는 느낌. 그럼 어쨌든 그러다가 미카사 이제 가스가 떨어지게 돼서 추락을 하죠. 근데 이때 또 포기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할까 막 하는 사이에 갑자기 어떤 거인이 펀치를 날려. 그리고 거인이 그 거인들을 막 잡아서 죽이기 시작을 해. 와 하면서 죽이잖아. 근데 보니까 격투술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 목덜미 뒤가 약점이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목덜미 뒤를 막 물어뜯고 뜯어내고 이런 식으로 싸우는 애가 등장을 해서 살았어. 그리고 다른 거인들은 이렇게 보면 약간 찐따 같이 생겼잖아. 근데 이 거인은 좀 멋있게 생겼어. 그래서 아군 찐따 거인. 거인이구나. 그 느낌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미리 얘기하자면 이게 결국 앨런이 맞아요. 변신을 한 거였잖아. 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 응. 뭐 그랬나요? 생긴 것도 살짝 비슷해요. 거인 되면 약간 비슷하잖아. 응. 아, 이빨이 너무 많아 얘네. 예, 이중으로 나 있잖아요. 약간 이상하게. 그렇지. 얘는 그리고 좀 키도 컸어. 한 15m, 10m, 15m 되는 것 그치.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부에 진입한 뭐 아르민, 미카사 그 빡빡이 이름이 뭐더라? 코니인가? 코니. 맞아요. 얘네들이 이제 들어가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와이어 타고 이제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에 쏘면은 나머지 애들이 뭐 7구의 거인을 한꺼번에 죽이는 이런 작전이었어. 네. 근데 하나를 어떤 애가 놓쳤어. 이게 다 성공할 리는 없었지. 아무리 애들이 당연하죠. 없어. 근데 이 엘리트인 미카사가 한 마리 더 제거하고 뭐 탈출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너의 실수점은 알고 있었다. 세금 같은 거다. 이런. 강백호가 있었구만. 아무튼 자, 그래서 뭐 그 거인 잡는 거인 앨런 거인이 뭐 팔 떨어진 채로 계속 날뛰다가 이때 죽어. 그 거인의 시체가 막 항상 그 죽으면 연기처럼 막 그게 증발을 하잖아. 네. 요게 사라지면서 앨런이 등장을 한다. 팔다리가 다 붙어 있고 심지어. 네. 그래서 아직 2권인데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너무 말이 안 돼 이게. 그런 것도 어. 있지만 굉장히 저는 이것도 충격적이었어. 그럼 인간들이 거인을 제압하는 얘기가 결국 아니었네. 뭐 이런 거잖아.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죠. 그 로봇물 같은 걸 보면은 항상 뭐 마징가 제트가 싸우는 거 기계수가 오면 마징가 제트가 나와서 싸우는 거잖아. 그런 방식의 싸움이어야만 어떻게 보면 작품이 성립이 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이게 그걸 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전에 그 한국 만화 중에 먹통 X라는 만화 알죠? 그 로봇물인데 막 쳐들어왔어. 그래서 지구방위군이 일단 나가. 막 전투기 탱크 막 나가. 근데 걔네가 너무 세. 맞아. 지구방위군이. 이게 먹통했으니까 출동을 못하는 뭐 이런 개그 만화가 있었는데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지만 아니다. 거인은 역시 거인이랑 싸워야 된다. 이렇게 됐다는 거지. 아무튼 굉장히 급변한 건 사실이에요. 자, 3권에 들어가면은 그 5년 전이라 한번 초대형 거인이 등장해서 거인이 들어온 거 네. 바깥벽이 깨졌잖아. 그렇죠. 인구 20%랑 영토 3분의 1을 잃고 외부벽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엄청나게 컸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큰 건 사실이지만 제일 바깥이면 지름이 넓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럼 3분의 1이 더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 근데 그렇진 않았나 봐요. 정확하게 그 다 계산해가지고 3분의 1씩 만든 거거든요. 저거 따지지 마. 아 그래.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조사병단의 능력이 이제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한 30% 정도는 늘 파견 나갔다가 손실이 된다. 네. 그리고 인류 최강 병사 리바이 병장이 등장을 합니다. 요 엄청난 기동력을 보여주고 막 멋진 말도 하는데 이거 굉장히 꾸며서 하지 대본이 있습니다. A4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앨런 시점으로 했을 때 그 먹혔을 때 거인에 대한 어떤 분노로 거인화가 된다. 그런데 군인들이 이거를 보고 봤지 이제 눈앞에서 네. 적대하잖아. 유일하게 미카사가 카바를 쳐주죠. 뭐 그렇잖아. 아니 카바 쳐준다고 쓴 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 뭐라고 해? 아 뭐라고 다른 말로 해봐. 변호. 오 있네. 보호? 아무튼 지켜주게 되는데 미카사가 지키니까 위에서 못 건드려. 왜냐하면 미카사가 일반 병사 100명과 대등하다. 말 그대로 일당백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쟤를 죽이면은 손해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으니까 어떻게 못하는 이런 상황이지. 그리고 과거 회상 장면 또 나와요. 아빠가 주사 나서 기억장애가 있고 열쇠를 보고 뭐 지하실 떠올리고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결국 에이 그래 죽여 뭐 이렇게 해서 누군가 대포를 발사했어. 그랬더니 앨런이 손을 깨물어서 거인화가 돼. 근데 전부 된 건 아니고 상반신 뼈만 나와서 대포를 막아내. 뭐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르민이 이제 뭐 설득을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아라민도 뭐 해야지.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둔 병단의 짱 픽시스 사령관이 등장을 해요. 네. 머리가 없으신. 네. 이재명은 심습니다. 이제 거인이 나타나는 게 이 남쪽 지구 최고 책임자래. 그래서 이게 최중요 지구 방위의 어떤 전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아르민의 어떤 트로스트구를 탈환할 수 있다. 거인이 된 앨런이 그 구멍을 돌로 막기만 하면은 이거 우리가 처음으로 진격을 하게 된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령관이 오케이 이렇게 한 거야. 네. 그래서 앨런을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가
군에서 극비리에 어떻게 진행한 실험을 통과한 성공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군인들을 이제 달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절망한 군인 애들이 이제 뭐 막 모반하려고 하고 막 이탈하기도 하려고 하는데 얘네들 다 잡고 이제 다 작전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쪽에 마징가 제트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짤이 나오죠. 그 빅시스 사령관이 주목하는 거 아, 해서 그렇지. 기억을 빼고 주모 부르는 거 이거 한장 나오잖아요. 예. 그거 진짜 그 성벽 위에서 외쳐가지고 모두의 시선을 끄는 네. 아우 대단한 양반이야. 목소리가 머리를 아주- 잃은 대신 목소리를 얻었다. 등가 교환이 등가인가 이게? 자, 그리고 이제 트로스트구 탈환 작전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거의 나가 됐죠. 앨런이.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고통만 주면 무조건 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얘가 그 갑자기 이성을 잃고서는 미카사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어. 이성이 있는 줄 알았어. 어. 그래서 이제 막 그 미카사를 치다가 어떤 뭐 상악골도 날아가고 막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약간 처참한 광경. 그다음에 앉아서 이제 기절을 한 상황인데 다른 애들은 얘를 보호를 해야 되잖아. 네. 뭐 그런 상황이지. 그다음에 아르민이 그 목덜미에 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팔만 자르자. 팔만 찌르자고 생각한 건가? 이거. 응. 그냥 아프니까 기억나겠지 뭐 이런 거겠지 뭐. 그리고 그 앨런이가 거인이 됐다가 원래 그 팔 잘렸었는데 다시 솟아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해도 어차피 재생되니까 얘는, 그냥 대충 꺼내면 된다. 그런 거였었어요. 약간 그리고 서로- 제일 중요한 건 어. 내 팔 아닌데? 약간 손오공 마인드잖아. 괜찮아 드래곤볼로 살리면 돼 이런 느낌. 아, 그렇네. 그렇네. 아, 웃긴다, 그것도. 자, 그리고 이제 4권 들어가면은 계속 이어져가지고 이제 집 밖에서 아르민이 부르는 듯한 이런 환상을 보고 있어, 앨런이. 왜 바깥 세상에 가고 싶은 거야? 뭐, 그야 뻔하잖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뭐 이런 얘기. 예전에 했던 얘기들 나눕니다. 어쨌든,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이 잔혹해도 상관없어. 싸워. 뭐 이런 거. 계속 나오지, 이 대사. 그렇게 해서 결국 얘가 정신 차리고 돌로 막는 데 성공을 해서 인류 최초의 승리다. 이렇게 자축을 하죠. 그러기엔 희생자가 너무 많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 리바이가 딱 등장을 하는 것도 나와요. 쫙 뭐 또 하나 하고 거의 사람이 싸우는 듯한 느낌이 아니지 리바이가 등장을 하면 특히 미카사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둘만 있으면 거의 한 100마리 정도는 잡아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집이 작으면 작을수록 입체 기동 장치로 싸우는 게 더 유리할 거는 사실인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아르미는 못해? 걔는 머리만 따라서. 뛰어나. 아커만 가문이 지능형 아니었어. 캐릭터라 걔는. 운동 신경이라는 거 다 천차만별이니까. 네. 그리고 뭔가 이제 균형 감각 같은 게 이제 여자가 더 뛰어나다고 본다면은 미카사가 이렇게 뭐 그 동기 중에 최강인 것도 이유가 있겠지. 마지막까지 보면은 왜 리바이와 미카사만 너무 특별하게 센가에 대한 얘기도 결국 풀리긴 풀리더라고.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과거 얘기가 나와요. 네. 뭐 훈련소에서 막 훈련병 윽박 지르는 거 있잖아. 근데 이거 네. 왜 그러냐? 일종의 뭐 통각을 했다. 너는 뭐 또 아니야? 뭐 이런 거 뭐 한국도 하지 않나? 네. 요즘은 안 할 것 같긴 한데. 이러면 신고당하지. 뭐 너무 잘한다는 듯이 얘기했어. 네? 너 해병대 때 그랬어? 아, 이게 관성적으로 됐네. 그래서 이제 과거 자신을 부정하고 뭐 태어나는 이런 의식인데 이미 거친 사람은 필요 없다. 이게 이제 눈빛에 나와 있다는 거지. 네. 예, 그 걔네들 앨런 뭐 미카사, 아르민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 초대형 거인이 침입을 해서 발로 뚫어서 이제 그 상황 어머니가 먹히고 이런 거 다 봤기 때문에 네. 그 와중에도 이제 몇 명씩 있지. 훈련관 얘도 이제 탈모 아닌가? 보니까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으면 그냥 윽박지르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사샤, 감자, 얘 항상 경어 쓰는 애 있지. 네. 그리고 먹는 거 좋아하는 애. 그 한샷 입에 쓰는 물고 있는 거 뭔가 감자입니다. 막 그런 거. 고기 훈련장 그 뭐죠? 훈련관한테 주잖아요. 반을 쪼개가지고. 훈련관은 이걸 왜 먹고 있나 할까? 에이 그러니 반쪽에서 줘. 그러니까 지금 따뜻할 때 뜨거울 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아깝지만 주자 하고 그 다음부터 감자녀라고 별명이 새끼가 붙었죠. 그러더니. 죽을 때까지 운동장 뛰는 걸로 나오죠. 개그 캐릭터 같은 느낌이었지. 예.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래서 훈련생들과의 관계가 좀 더 부각이 돼. 네. 얘 뛰는 애를 구해주는 애가 나오는데 걔가 아는. 훗날 어.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약간 걔를 보조하는 그 콤비가 있는데 네. 그냥 엑스트라인 줄 알았어. 다 중요한 인물이죠. 다 중요한 인물이었어. 그리고 뭐 앨런하고 장이 서로 싸우는 이런 것도 여기서 한 번 더 보여주기도 하고요. 백사기 조사병단에 대단한 애들만 모여 있어 지금. 원래 항상 그래야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입체 기동 장치 막 테스트하는 거 나오는데 미카사는 역시 뭐 제일 미동도 없고
뭐 재능 있는 애들 되게 많은데 앨런은 뒤집힌다.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게 고장난 거였어. 장비가 맞아요. 파손이 됐는데 그럼에도 어느 정도 버텼다는 게 뭔가 얘 있구나.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대인 격투수 훈련하는 게 나오는데 라이너라는 애가 있지. 약간 어른스러워 보이는 애. 약간 각진 얼굴. 등치 좋은 남자애. 나중에 이제 갑옷거인인 거죠, 얘가. 스포일러. 우리 엄청 참았는데.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다시 보니까 아 이 새끼가 이제 무슨 짓을 하나를 이제 지켜보게 된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라이너가 그 애니라는 애. 애니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자. 성형 거인이죠. 금발 여인. 근데 얘가 애니가 되게 키도 작고 왜소하잖아. 그리고 약간 그 대인 관계가 좀 안 좋아.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기 싫어하지. 부족하고. 잘하는데 그냥 나만 잘났어 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유가 있지. 이건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근데 얘가 약간 그 기술이 있어, 격투술이. 네. 그래서 보통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뭐 이렇게 약간 좀 유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 네.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얘가 그 앨런하고 라이너를 엄청 뭐 그냥 잡아뜨린다. 잡아뜨린다니까 좀 다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잡아뜨려요. 네. 진짜로. 발차기도 잘하고 주짓수도 잘하고. 근데 나 다른 애들 대인 격투술이 요 시간이 그냥 쉬는 시간인 거야. 대충하고. 왜냐면 이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거인하고 진짜 막 싸우는 건 아니잖아. 근데 필요했던 거지.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 중에 막 콘이랑 사샤 같은 애 막 학고나고 있고 막 맞아, 옆에서. 둘은 관심 없거든. 그리고 저녁 식사 때 또 장이랑 앨런이 이제 막 말다툼 하죠. 맨날 싸우는 이유는 똑같아. 너 그 뭐 잘난 놈뭐 그 헌병단에 가는 거 가지고 이제 앨런은 안 입굽다. 그리고 가게 냅두면 되지. 그러니까. 이상해. 오지랖퍼야. 어리잖아 그러니까. 아직 애들이. 그러니까 약간 모욕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가만히 안 있고 그러다 싸우는데 네. 이때 맨날 그냥 약간 카운터 날리던 애들이 앨런이 근데 애니한테 낮에 배운 기술로 뭐 좀 제압하는 거 이런 떡밥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행군하는 것도 나오고 라이너 이 새끼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아니 근데 동료 의식이 되게 강하게 나오지. 아르민의 장구를 대신 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훈련 가는 라이너를 뭐 되게 어떤 리더로 평가를 해요. 체력도 다보지고 정신력도 있고 동료의 신뢰도 얻고 그리고 아르민 같은 경우 체력은 좀 딸리지만 이론 수업에 강하다. 역시 뭐 지능형이다. 아무튼 인트 캐릭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뭐 입체 기동 훈련 중에도 이 모든 캐릭터를 왜 이렇게 설명을 하나 했는데 다 중요했다라는 거지. 그렇죠. 일단 애니 같은 경우는 뭐 공격 시 진입 각도가 좋고 목표를 뭐 깊게 도려내는데 연대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캐릭터를 설명해 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형 거인은 그랬다. 자 베르톨트 얘가 초대형 거인이었지. 네. 너무 다 얘기하나? 아, 어차피 뭐 아이고, 해야죠. 해야죠. 얘는 뭐 그냥 약간 높은 잠재력을 가졌지만 수동적 성격이다. 근데 얘가 정말 제일- 제대로 봤어. 높은 잠재력을 가졌어. 그렇네. 너무 높아. 그렇네. 진짜 약간 수동적이긴 해. 그냥 하자면 라이너가 뭐 하자면 하는 스타일이잖아. 응. 대사도 자, 별로 변신해라, 없어. 변신. 그리고 장은 얘도 되게 우수해. 능력이 우수한데 약간 호전적 성격. 그러니까 앨런이랑 맨날 싸우겠죠. 네. 그리고 콘이 약간 빡빡이해. 얘는 기동력은 되게 좋은데 머리가 나쁘다. 전형적인 조연 캐릭터야. 약간 개그 담당도 하고 있고. 난 모르겠지만 니네들이 하자면 할게. 근데 그런 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싸우는데 약간 뭉클한 그런 느낌도 주더라고. 그치. 예. 그리고 사샤는 앞에 얘기했지만 감자녀. 민첩하고 되게 감이 좋다. 얘는. 진짜 감이 좋은 걸로 나오지. 감이 좋은데 너무 자유분방해서 조직 행동과는 맞지 않다. 먹는 걸 엄청 좋아한다. 전직 사냥꾼 출신이다. 나중에 활도 쏜다. 뭐 이런 거지. 근데 미카사는 그냥 역대 최고다. 그냥 역대 최고 나왔어. 역대. 역대급이다. 그리고 앨런은 격투술은 뛰어난데 나머지는 그냥 그저 그렇다. 이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스스로 되게 노력을 해서 성적이 계속 상승하는 편이다. 그리고 마르코. 얘가 타고난 지휘관이야. 라고 이제 앨런이 평가를 했는데 가장 먼저 간다. 라는 거가 되게 중요하죠. 사실 요 백사기 동기가 안 죽고 되게 오랫동안 다 같이 갔는데 마르코가 정말 초반에 죽어요. 그래서 중요 맞아요. 인물이 아닌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캐릭터 소개를 보면은 이미 죽었는데 자꾸 엑스표 쳐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럼 뒤에 다시 등장하나 보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또 사라졌어. 뒤로 가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동기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줬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 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라이너도 뭐 사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역할을 하긴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리더다. 우리를 이끌 것이다라는 어떤 걸 가득 심어준 다음에 리타이어 시킨다. 이런 효과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작가가. 라이너가 죽었다고? 마르코. 마르코. 미안해요. 마르코.
그리고 마르코가 이제 나중에 밝혀지지만 단순히 거인한테 잡혀서 죽은 게 아니라 그렇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죽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채의식들이 남아있죠. 또. 자, 다시 현재. 그 바위로 구멍을 막은 지 이틀째 됐다. 그리고 장이 이제 시신을 치우다가 이 마르코 사체를 발견을 합니다. 그냥 완전 집어 뜯겨 있는 형태였죠. 그러니까 뱉은 거야. 거인이 먹다가 뱉은 그 사체를 네. 그걸 치우다가 본 거야. 네. 그러니까 마르코는 장을 리더로 평가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장이 리더 역할을 하는구나. 뭐 이런 게 보여주지. 네. 근데 그냥 그 평가한 게 너는 안 세서 강하지 않아서 약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이었어. 약간 뭔가 빡치는 이런 그래서 네가 시킨 일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이런 포인트가 있어서 사실 마르코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요 시체를 태우면서 장이 나도 조사병단에 지원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맞아요. 처음으로. 네. 그래서 되게 의외였고 약간 감동 포인트처럼 이제 표현을 했죠. 자, 앨런은 3일간 혼수 상태에 있다가 현재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위험한 애니까 가둬놨겠지. 그렇죠. 그리고 조사병단 뭐 실행부대 톱 엘빈 단장과 리바이가 취조를 당하고 있죠. 거의 이제 주인공 부주인공이 다 등장했네.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뒤로 갈수록 거의 엘빈이 주인공 같은 느낌이 있죠. 리바이와 엘빈이 거의 투톱. 그렇죠. 사실 인류의 희망은 엘빈이지. 진짜로 그런 것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너는 조사병단에 들어와야 돼. 뭐 이런 식의 힌트만 줬는데 그래서 더 약간 빡치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들어가면은 이제 그 징계 회의가 있는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뭐 떡밥을 또 하나 던져요. 그러니까 어떤 엑스트라가 하나 나와. 이름을 일제 랑그너 뭐 이런 애가 나와. 조사병단 생존자인데 얘가 무기도 말도 다 잃고 이제 도망치는 와중에 거인과 만났어. 근데 거인이 말을 해. 유미르의 백성, 유미르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안 먹는 거야. 근데 막 계속 얘가 메모 광처럼 나오잖아. 네. 메모를 하면서 이제 호통을 치니까 그때서야 뭐 그 막 그 거인이 자기 얼굴을 막 쥐어 뜯더니 이 일제 랑거너를 잡아먹어. 그러고 나서 얘가 남긴 기록이 리바이한테 전달이 된다. 이런 떡밥을 흘리며 유미르가 과연 뭔가 금방 나오죠. 나오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징계 회의가 벌어지는데 거의 군 수뇌부가 다 모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앨런 얘 거인으로 된다는데 이거 뭐 거인 애들이 파견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처우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는데 헌병단 애들은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영령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라고. 뒤져야 된다 이스러지. 죽이자. 거의 그냥 뭐죠? 그 부검하는 느낌이었잖아요. 맞아. 그런 느낌을 얘기하니까 나중에 리바이가 얘기하잖아. 막 앨런 엄청 까면서 막 함부로 대하면서 니네 얘 부검한다며 어떻게 죽일 건데 뭐 이런 얘기도 하지. 그리고 이제 종교라는 게 처음 등장을 해.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지지를 얻은 조직이래. 얘네가 되게 벽을 신성시한다라는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되게 생소한 개념으로 얘네들이 인식을 하더라고. 월교라고 부르지 않나요? 맞아요. 뒤에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저게 5년 전부터 저렇게 애들이 하는데 사람들이 저게 빠져들고 있어. 종교라고 하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말을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러니까 월교 애들은 당장 죽여야 한다. 근데 조사병단은 앨런의 힘을 이용해서 월 마리아를 탈환할 거다. 그치. 그래서 막 뭐 근데 이제 말 안 듣잖아. 서로 이제 의견들이 다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미카사가 과거에 강도를 찔러 죽인 그 사건을 언급을 해. 얘네들 앨런과 그 미카사가 그 어른 성인 애들을 3명이나 찔러 죽인 걸 보면은 야 얘네들 장난 아니잖아. 인성 파탄 났네. 싹수가 노랬어 애들이.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앨런이 짜증나가지고 그냥 나한테 투자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 리바이가 마치 빡쳤다는 듯이 군합발로 얘를 엄청나게 깝니다. 네. 정말 죽일 듯이 패. 이도 빠지잖아요. 그래서. 두세 대 때릴 줄 알았는데 쉬지 않고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그 군합발로 입을 차면 다 나가겠지. 근데 나가고 그래서 결국 리바이가 이렇게 얘기해. 내가 얘는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벽 바깥에다 너희들 같이 안 있고 벽 바깥에 둘 수 있는 우리 조사병단에 줘라.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다. 그러고 이제 이게 쇼였다는 게 이제 딱 나오잖아. 네. 근데 이가 부러졌는데 다시 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무서워하잖아요. 부대장인가 걔 한지가 엄청 좋아하잖아. 이가 났어 하면서. 자 그리고 이제 조사병단 본부 옛 조사병단 본부인데 고성이죠. 아마 밖에 있나 뭐 이런 것 같아. 밖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 내부와는 좀 동떨어진 데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리바이반 부대와 앨런 함께 이제 주둔을 하게 되고 맨날 하는 일은 청소시키지.
그러니까 리바이가 맨날 그거 확인하잖아. 시간이 이렇게 주었는데 이것밖에 못하나? 뭐 이런 식으로. 손으로 한번 쓸고. 아 그리고 그런 거 할 때 잘 보면 리바이가 남들이 다 닦는 데가 아니라 막 아래 같은 데 맞아. 안 닦는 데를 이렇게 손으로 데를. 쓸게. 아, 군대 꼭 한 명씩 있지 이런 사람. 아니 테이블 아래는 먼지가 안 쌓이지 않나? 거기 왜? 아무튼. 자 그리고 또 중요 인물인데 또라이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하나 나와요. 한지 분대장. 안경 낀. 여잔지 남잔지 애매한. 그러니까 여자지. 아닌가요? 여자에 남자? 가까운 것 같아. 걷기도 하고 나중에 모르겠어요. 애니에서 저도. 목소리도 여자더라고. 아 그래요? 그분이라며. 뭐요? 강철 연금술사 그 박노미님. 박노민이라고 하던데. 아 그래요? 누군진 모르겠고. 성우요. 아. 한국계 음. 박크로미 음. 박노미님 아무튼. 자 그래서 얘가 얼마나 또라이냐. 거인을 두 구나 생포했대. 근데 여기서 자꾸 그 거인을 세는 그 표기를 구라고 하더라고. 근데 사전을 찾아봐도 한국에서는 구는 시체 따위를 세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따위니까 뭐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말이 정도로 하면은 좋았을 텐데 이런 걸 그대로 약간 번역을 해서 좀 안타깝더라고. 어색하잖아. 일본식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번역이 그런 좀, 것 같아. 예. 그냥 그쪽에서는 구를 좀 폭넓게 사용하나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아니면 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뭐 다른 단어를 고민한 건가? 그냥 경멸의 단어 아닐까? 그러니까 시체 따위한테 쓰는 거니까 시체 외에도 쓸 수 있지만 우리 국내 실정상 구는 시체 말고는 안 쓰잖아. 그렇죠. 예. 아무튼 그냥 저는 두 마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거인 두 마리에 대한 실험을 하는데 뭐 왜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됐냐? 과거 3m짜리 거인의 목을 이제 베어냈고 열받아서 찾는데 의외로 그 머리가 가볍더라. 이상하잖아.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됐다. 아무튼 이런 또라이도 봐서 이제 앨런이 그렇지. 여긴 전반적으로 다 기인들만 모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엄체 거인 두 마리 실험을 되게 열심히 했잖아. 네. 막 한지가 되게 신나서 맨날 지지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미안해 하면서 막 지지고 이랬는데 갑자기 둘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누군가 이 입체기동 장치로 접근해서 죽이고 도망갔다. 이런 게 나오고 뒤에 이제 누군지도 해결이 되죠. 네. 이때 이제 엘빈 단장이 저기 누구라고 생각해? 라는 식으로 또 떡밥을 흘리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알고 있었다는 거야. 적은 내부에 있다. 그치. 처음부터 거인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던 뭐 가장 처음 인물인 것 같아요. 엘빈이 진주인공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 볼수록.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동 장치를 검사를 했는데 범인은 안 나왔지. 와 이때 잘 보면 아르민이 눈빛을 어딘가에 두고 있어. 나 그게 뭔가 해서 이 새끼 딴짓하네 이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뒤에 더 나오죠. 왜 쟤는 저걸 바깥치기에서 내놨지? 어. 이거를 이제 아르민이 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범인은 너다. 아무튼 여기서는 그래서 이 내부 훈련병들 중에서는 범인은 없구나. 이렇게 판별이 났죠. 자 그런데 이제 조사병단 지원하려고 대다수가 했잖아. 네. 그 독일들은. 근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돼. 너무 끔찍한 참상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엘빈이 조사병단을 이제 모집을 하는 연설을 합니다. 근데 되게 필요 이상으로 겁을 많이 주죠. 오히려 이러면 다 도망가게 만들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자 여기 안 들어올 사람은 돌아가도 좋아. 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남았다. 막 울면서 남아 있는 애도 있었고 막 그래서 나는 왜 남아 있는 거지? 대신 돌아간 사람은 엄청 많아. 근데 거의 친구들은 다 남았어. 사샤 울고 막 코니도 자기 왜 남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식이고. 그리고 장은 이제 뭐 그 마르코 죽어가지고 딴 남겠다고 애들은 하고. 뭐 장은 왜 남았어 막 이런 느낌이고. 그치. 근데 그 중에 안 나온 애는 이제 애니밖에 없었어. 맞아. 네. 애니는 헌병단 같죠. 네. 싸움 잘하는 그 이유도 이제 다 있었고. 아무튼 뭐 여성형은 거인이니까.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카라네스 구라는 데를 이제 1개월 뒤에 이제 수색을 하게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뭐 한 달간 그 훈련을 한 게 뭐냐면은 장거리 수색 진영 요걸 숙지를 한 거야. 그러니까 대형을 짜서 움직이면서 거인이 나타나면은 무슨 신호탄을 쏘죠. 맞아요. 그러고 이제 거의 싸우지 않으면서 진격하는 그런 방식을 고안을 했던 거야. 네. 요거 때문에 거의 생존율이 많이 높아졌다. 그런데 이 행동 예측이 불가능한 기행종이 나왔을 때만 이제 전투를 벌이고 뭐 이런 방식의 어떤 대응을 숙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성을 갖춘 애니가 등장했다. 여성형 거인이 여성형 거인이 등장했다. 그래. 하면서 진열이 붕괴가 되고 전멸 위기가 닥치는 이런 상황이 이제 5원의 마지막입니다. 네. 여성형 거인의 정체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그래야 되는데 원래. 그러니까 원래 거인 중에는 사실 여성형은 없었죠. 네. 그리고 얘는 약간 또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폭죽 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식으로 몰아가면서 이제 피하려고 했는데 얘는 그냥 막 돌진해 오니까. 네. 무술도 써 심지어. 아 그렇죠. 포즈도 잡고.
뭐 이런 그것 때문에 식으로 이제 알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짐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매 곳마다 약간 의외의 국면으로 계속 접어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차근차근 과거 이야기를 또 쌓아간다. 맞아요. 라는 점도 다시 보니까 굉장히 좀 독특하더라고. 아무튼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후에 애니거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얼마나 많이 찢어주기나 뭐 이런 얘기들. 뭐 여기서 많이 참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하이라이트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렛!